안녕하세요, 오분임장입니다. 오늘 임장해볼 지역은 지축과 삼송입니다. 지축 삼송은 준서울권이라 할 만큼 입지와 가격이 상당한 곳인데요. 경기 서북부권의 핵심 관문이 바로 이 지축 삼송이기에 부동산 가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현재 지축과 삼송은 어떤 모습일지 저희 오분임장이 임장해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지축 삼송은 위로는 양주시와 파주시가, 오른쪽으로는 서울의 은평구가, 아래로는 서울의 마포구와 강서구, 왼쪽으로는 같은 고양시의 일산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지축과 삼송은 서울의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와 바로 맞닿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서부부권 관문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서울의 부동산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지축 삼송도 연이어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현재 지축 삼송의 모습은 어떨지 5분 임장 지축 삼송편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축 삼송이 속한 고양시 전체와 덕양구 인구는 각각 107만 명, 49만 명 수준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의 세대수 추이를 보시면 과거 2019년만큼의 상승률은 아니지만 현재도 꾸준히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구 전출을 보시면 전입은 파주시,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김포시 순으로 많고 전출은 파주시, 은평구, 서구, 김포시, 마포구 순으로 많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고양시 전체이기 때문에 지축 삼송으로 제한한다면 파주시, 은평구, 마포구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전체 공급량은 지난 2022년 수요의 2배가 넘는 입주량이 있었고 올해부터 그 입주량이 큰 폭으로 줄기 시작합니다. 지축 삼송에 속한 덕양구도 고양시 전체 공급량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미분양을 보시면 미분양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파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공급이 있었으며 향후 2026년까지 꾸준히 많은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은평구는 올해인 2023년 수요 대비 3배에 달하는 공급이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급 감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는 작년까지 수요 수준의 공급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절대적인 공급 부족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근의 파주시는 공급이 많지만 서울의 은평구와 마포구는 공급이 오히려 부족하며 특히나 지축 삼송이 속한 고양시 자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하여 수급 상황은 가격 상승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축 삼송의 상권을 확인해 보시고요. 어느 곳이 아주 압도적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삼송 지구의 상권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역 인근의 오피스텔들과 연계되는 상가들 그리고 스타필드의 존재가 돋보입니다. 이외에 지축역 위쪽으로 약간의 상권이 그리고 북삼송에도 생활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학원가를 확인해 보시면 어느 한 지역에 압도적으로 형성된 학원가는 없습니다. 고양시의 학원가나 학군을 말하면 특히 일산 신도시의 오마학군이나 백마학군을 말하며 덕양구의 행신동과 화정동 역시 무난하면서 좋은 학원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축과 삼송은 비교적 택지의 조성 시기가 짧고 인근에 일산이라는 좋은 학군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학원가가 크게 조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축 삼송의 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철도를 보시면 서울 지하철 3호선이 서울 은평구를 지나 오늘 임장 중인 지축, 삼송, 원흥을 지나 일산의 대화역으로 이어집니다. 3호선은 종로 3가역, 을지로 3가역, 충무로역, 신사역, 고터역, 수서역 등 업무 중심지와 교통 중심지로 연결되는 핵심 노선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축 삼송의 도로교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국도인 통일로가 지축 삼송의 남북으로 지나가며 삼송지구 북쪽에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통일로 IC가 있어 도로 이용은 전반적으로 좋은 수준입니다. 다만 통일로를 지나 서울로 진입하는 곳은 언제나 정체를 보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지축지구는 아직도 입주 중 향후 은평 뉴타운의 완성과 창릉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된다면 이런 정체는 더욱 심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축 삼송의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평구 진관동의 롯데마트와 카톨릭대학교 병원, 동산동의 스타필드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메가박스, 동산동의 하나로마트, 삼성동의 삼성도서관, 신원동의 고양시립 신원도서관, 도내동의 이케아가 있습니다. 이제 호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호재입니다. 첫 번째는 신분당선 연장입니다. 지난 광교 신도시 임장편에서도 이 신분당선을 다뤘는데요. 남쪽으로는 수원의 호미실까지, 북쪽으로는 고양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전달드렸습니다. 먼저 신사에서 용산이 연결되어야 하고 그 뒤에 용산에서 고양 삼송의 연결이 필요한데 시기는 미정입니다. 문제는 사업 경제성인 BC값이 낮아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 주체들이 아직 실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GTX-A입니다. GTX는 수도권 광역철도 노선으로 그동안 많은 소개를 드려왔는데요. 그중 가장 빠른 A가 수도권의 북부 쪽으로 곧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A 노선도는 위에 파주 운정에서 출발하여 경기 남부의 화성 동탄 신도시로 이어지는데요. 원래 개통 시기는 2023년 12월이었으나 우리 모두가 예상했듯 실질적 개통은 2025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창릉 신도시와 대곡역을 지나갈 예정인데 특히 창릉은 지축 삼송과 연계가 용이한 만큼 간접적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양 은평선입니다. 기존의 서울경전철 서부선 종점인 은평구 세전역에서 고양시청까지 연결하는 교통호재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이 고양 은평선은 2029년 개통을
삼성을 목표로 하며 개통이 되면 서울 은평을 지나 신촌, 여의도 등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번엔 개발 호재입니다. 바로 일산 테크노밸리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올해 9월 착공,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며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일원에 26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8,500억 원을 투입해 미디어 콘텐츠, 바이오메디컬, 첨단 제조 분야의 혁신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 2 자유로,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GTX A 노선,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연장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입주 기업에게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특화산업 지원 등 여러 혜택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 및 세수 증가에 있어 고양시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도 지축 삼송에서 3곳의 아파트를 꼽았습니다. 저희 5분 임장 스타일을 아시겠지만 당연히 소개드리는 아파트들은 물건 추천이나 지역 추천이 아닌 단순히 지역과 생활권을 임장하기에 좋은 단지로 보여드리는 것이니 이 점 참고하셔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입니다. 2019년식의 신축으로 총 852세대 중규모 단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평당가는 2,700만원대입니다. 구평 기준 9억 2천에서 13억의 호가를 보이며 실거래가는 11억 7,500만원입니다. 지센푸는 지축지구에서 대장급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장점으로는 지하철 3호선 초역세권이라는 점, 그리고 지축초와 지축중을 품고 있으며 창릉천도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릉천 건너편의 은평뉴타운은 이제 구축의 연식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지센푸를 비롯한 지축지구의 최대 장점은 연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축지구 자체가 크지 않은 택지인 만큼 생활 편의 인프라가 약간 적다는 점은 아쉬우며 지축 차량기지가 있다는 점 역시 아쉽습니다. 다만 지센푸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지축지구 안에선 대장급 입지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은평뉴타운, 지축, 삼송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임장할 때는 꼭 둘러보셔야 하는 단지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삼송 아이파크 2차입니다. 2015년식의 준신축으로 총 1,066세대 대규모 단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평당가는 2,800만원대입니다. 구평 기준 8억 3천에서 14억의 호가를 보이며 실거래체 호가는 11억 원입니다. 아이파크 2차는 삼송지구의 대장급 단지입니다.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연식과 역까지의 거리입니다. 이외에는 장점이 훨씬 많은데요. 창릉천을 코앞에 끼고 있으며 고양 동산초와 고양중학교, 그리고 삼성도서관을 가까이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역까지의 거리가 약간 아쉽다고는 했지만 아예 걸어서 못 갈 정도는 아니므로 역세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연식 역시 앞서 소개한 지센푸보다 약간 오래되었을 뿐 상대적으로 신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기에 단점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삼송지구는 이미 조성 10년 차를 넘었기 때문에 상권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스타필드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고양시를 대표하는 대형 상권도 형성되어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힐스테이트 삼송역입니다. 지축 삼송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단지는 힐스테이트 삼송역입니다. 2019년식의 신축으로 총 976세대 중규모 단지 브랜드 오피스텔입니다. 평당가는 1,100만원대입니다. 가장 많은 평형인 182에서 183제곱미터 기준 6억 2천에서 10억의 호가를 보이며 실거래체 호가는 8억 5천만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힐스테이트 삼송역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상품입니다. 제가 소개드리는 오피스텔은 삼송역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자리 잡은 아파텔이며 오른쪽에 2, 3블록 스칸센과는 구별되는 상품입니다. 오피스텔이라는 상품에서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힐스테이트 삼송역은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먼저 3호선 삼송역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뒤로는 창릉천을 끼고 있고 도보로 멀지 않은 거리에 스타필드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다는 점 등입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역시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라는 점이며 아무래도 아파트에 비해서 선호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배정초인 창릉초가 아이걸음으로는 약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오른쪽으로 지축 차량기지가 있다는 점 역시 약간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굳이 아파트가 아니어도 된다면 힐스테이트 삼송역은 나름의 장점을 많이 가진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삼송지구를 임장할 때 같이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서울 북부권 관문지역 고양시의 지축 삼송을 임장했습니다. 지난 임장 영상들과 인사이트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듯 서울에서는 강남과 잠실, 경기권에서는 동탄과 광교 등 굵직한 도시들이 이미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 생활권이 모여있지 않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며 상대적으로 경기 동남부권에 비해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기대주인 창릉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창릉 신도시에 지척에 있으면서 이미 인프라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이 지축지구와 삼송지구에 대한 관심이 커질 예정입니다. 과연 지축 삼송은 최근의 반등세에 힘입어 이전의 정고점을 다시 터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창릉 신도시의 조성과 함께 공급의 가격이 밀릴지 5분 임장 지축 삼송 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양시 덕양구의 지축 삼송을 임장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지역을 달아주세요. 5분 임장이 5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